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입니다. 정확히 2년 반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첫 당선 기자회견에서 헌법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치는 실종되고 그 자리를 이념이 채웠습니다. 역사 부정과 뉴라이트가 채웠습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이 채웠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나오십시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옵니다.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한 후 답변자 앞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제 단상의 방향을 답변자석과 마주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장관,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정부가 어떤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런 평가를 할 입장이 있다고 저는 노태우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노태우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중국과 수교했고 러시아와 수교했고 북한과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해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장관, 우리가 중국과 수교한 뒤에 무역 흑자 총액, 중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제가 통계를 기억하는 데 좀 약합니다. 통상국장도 하셨는데요. 7,200억 달러. 네. 우리 돈으로 중국에서 번 돈이 1,000조 원가량 됩니다. 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대중무역은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500억 불의 적자, 그리고 수출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핵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양국 간 교역 구조, 투자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서 우리들이 경쟁력을 상실한 게 측면이 크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환경 변화가 또 본질적인 환경의 차이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의의 이유고 핵심 이유는 외교 안보 전략의 급변침에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이래 문재인 정부까지 7대 정권 35년 동안 우리 정부는 1동맹, 한미동맹을 축으로 1기본,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죠. 그리고 3협력, 일본, 러시아, 중국과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동맹, 1기본, 3협력 맞습니까? 들었습니다. 네. 탈이념, 국익중심, 실용전략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런데 윤 정부는 불과 2년 만에 이 같은 기조를 완전히 뒤엎고 철진한 이념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3적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하고 1동맹, 한미동맹, 그리고 1중심, 일본을 대외 전략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3-1-1인 셈입니다. 이념을 중심에 놓고 한일 관계를 중심에 놓은 결과 경제 영토는 쪼그라들었고 국익은 실종되었습니다. 민생의 고통은 심해졌습니다. 대중국 무역이 적자로 전락하고 러시아에 진출한 대기업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 1조 원을 투자했던 현대자동차는 단돈 14만 원의 공장을 넘기고 쫓겨났습니다. 소위 이념 편중 외교, 가치 외교를 편 결과입니다. 장관, 그렇다면 이 정권에서 외교 안보 분야의 정책의 디자이너, 설계사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대통령님이 진두지휘하시고 외교 안보에 관여하는 팀 멤버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정통 외교관이십니다. 무엇이 국익 외교인지 잘 아는 분입니다. 일본 중심 이념 과잉 외교를 청산해야 합니다. 장관의 할아버지는 헌법을 만든 재헌국회 국회의원이셨고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장관의 부친은 지조론과 4.19 혁명의 노래를 지은 국민이 존경하는 조지훈 시인입니다. 장관은 외교사령탑으로서 국익에 역행하는
진영, 편중, 외교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신을 관찰할 수 없으면 직을 던지는 것이 맞습니다. 관직은 유한하지만 이름은 영원한 것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신력으로 살아왔다는 말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 마치고 나와주십시오.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한 후 자리로 돌아갑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한 후 답변자석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께서는 입만 열면 반국가 세력 척결을 강조합니다. 2024년 지금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말할 것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강조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 진짜 반국가 세력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의 규범이고 그리고 5천만 국민이 합의한 공통 가치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국채, 정체, 국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한민국의 국채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민주공화국이죠. 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공화정의 핵심은 뭐죠? 그거를 정체로 보느냐 국채로 보느냐 하는 논쟁은 상당히 있습니다만 핵심이 뭐죠?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잘 서로를 위하면서 산다. 그런 개념. 국채는 나라의 주인이 예. 왕이면 왕국이고 국민이면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의 핵심은 입법, 행정, 사법, 삼권 분립의 조화와 균형입니다. 총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매우 강조하시는데 자유민주주의의 3대 핵심, 한 3가지 정도 핵심을 얘기해 보십시오. 글쎄요. 역시 법치주의, 삼권 분립,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그 국가의 기본적인 그 힘의 원천, 이런 것들이 국민이라는 거. 비슷하긴 합니다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첫째, 개인의 자유와 권리입니다. 언론 자유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법 앞에 평등입니다. 법치주의. 세 번째, 다수결 민주주의입니다. 이 3가지 모두 위협받고 있습니다. 총리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총리께서도 가치 없는 얘기다고 일축했습니다. 총리가 보시기에 윤석열 정부 안에 뉴라이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있습니까? 가지고, 없습니까?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도 64년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한 연설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레프트와 라이트는 없다. 오로지 국가를 잘 되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는 업 or 다운만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저는 참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이다. 이제 라이트, 레프트, 뉴 라이트, 뉴 레프트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념 가지고 논쟁하고 색깔칠하고 국민을 가르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요. 세상 천지가 지금 이 정부가 뉴라이트 천지가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답변은 바로 이 정권이 위기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임명된 요직마다 어디서 골라왔는지 모두가 전부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부 장관, 통일부 장관, 안보실장, 독립기념관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방통위원장 이루다 셀 수도 없습니다. 총리와 저는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NSC 국가안보회의 위원장으로 일할 때 총리께서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여기 참여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앞장섰던 분입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로서 북한의 김영일 총리와 남북 총리회담을 서울에서 갖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훌륭하게 뒷받침했던 분입니다. 제가 아는 한덕수 총리는 그런 분입니다. 총리, 북한을 타도 대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생각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동족이 있는 그러한 그 지역이고
우리가 그 주민들에 대해서 항상 돕고 또 그런 주민들이 잘 되도록 그렇게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흡수 통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헌법에서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무력 통일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정하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국가의 외교 안보 전략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무력의 준비, 이것은 국가를 보유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의 김정은이 남쪽을 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의원님이 통일부 장관을 노무현 정부에서 하시면서 NSC의 위원장으로서 미국에 가셔서 협상도 많이 하시고 한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러한 북한의 준비 또 우리의 대화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핵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대화에 응할 때까지는 우리가 강력한 자강, 그러한 힘을 우리가 갖추지 않으면 국가를 보유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렇게 그런데요. 준비하는 것이 남북 간의 하나의 그런 대결을 오히려 완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지난번 대선을 대한민국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대결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결국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렇다고 생각한다고요?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를 부정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적인 선거 자체가 그러한 세력 간의 투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우리의 준비는 있어야 된다. 반국가 세력은 야당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특정 지칭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국가적인 행위,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을 지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의 군사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적국에 넘긴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러한 그 반국가 세력에 속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중일마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그 중일마라는 거를 말씀하신 분의 그 말한 전체적인 내용을 저는 처음부터 좀 끝까지 충분히 보고 이분이 어떤 뜻에서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일마라는 딱 그 세 글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이 얘기한 거는 일본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적으로 사과를 하게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한일 간의 관계를 더 발전을 시켜서 일본이 우리 의원님 잘 아시는 DJ 오부치 같은 그런 기회에 그렇게 사과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한 얘기를 읽어보시면 아마 의원님도 그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딱 중일마 세 글자를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이게 그냥 이상한 해석이 돼버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또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직책에 있는 사람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리시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느 직책에 있는 사람입니까?
뭐 직책을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니까요, 의원님께서. 이 사람은 광복회 회장께서 용산 대통령실에 일본 밀정이 있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윤 대통령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면서 친분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은 군대를 보유해야 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은 어느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아직은 이르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어느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어느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일본하고 미래를 향해서 잘 지내야 된다 하는 것은 그거는 분명히 옳은 얘기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과거를 직시는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그러한 국가로서 또 이 지역의 안보에 있어서 협력도 할 수 있는 국가로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이 사람은 MB 정권 시절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쫓겨난 사람입니다. 쫓겨나면서 군사기밀 41건을 무단 반출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MB 시절 청와대에서 비서관 할 때 그 아래 행정관으로 있던 사람들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국방부 장관으로, 외교부 1차관으로, 외교부 2차관으로 요직에 밀어넣는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낙가손해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외국의 현직 공직자가 낙가손해상을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일 미래의 걸림돌은 한국 시민과 일제강점기의 피해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이 공인한 친일파입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국가가 위태롭습니다. 첫째,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우익이라는 사람들은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고 반인도적 범죄 행위, 강제징용, 성노예, 민간인 학살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대변하는 인사입니다. 둘째, 국가기밀 유출로 유죄 확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셋째, 이념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이념이 뭔지 모르는 대통령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직급은 차관급에 불과하지만 영향력은 정권의 2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정권이 위험해지고 국가가 위태로워집니다. 총리, 이 사람을 국가안보실에서 즉각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선 평소에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저는 지금 그분을 묘사한 그분의 위치, 그분이 하고 있는 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이 그러한 역할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파면을 건의할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박사 논문, 시카고 대학 박사 논문 주제가 자위대 연구입니다. 일본 방위정책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 논문, 글, 기고, 발언 제가 인용한 것들입니다. 출처 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총리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분입니다. 쓴소리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옳은 일이라면 얼마든지 해야죠. 그러나 그 일은 옳은 일 같지가 않습니다. 총리께서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고 이 정부의 첫 총리입니다. 본인은 어제 이 자리에서 나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로서 그 소신을 지금 일말이라도 갖고 있다면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답답한 국민을 위해서 쓴소리하는 총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저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아끼시는 우리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충고를 잘 듣고 가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을 마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하경 국회 부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리로 돌아갑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시민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중요한 것은 반국가 세력 척결이 아니라 국민 통합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들은 뉴라이트 같은 철진한 극우 이념을 버리고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들이 지켜온 평화의 철학, 공존의 철학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제 반환점입니다. 윤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쓴소리가 필요합니다. 쓴소리하는 총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쓴소리 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